이 세 기관이 제공해야 될 서비스의 영역도 조금씩 확장되는 것 같습니다. 세 기관도 보다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능의 영역을 좀 확장시켜 나갔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세히 들여다보면 중복 투자가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많이 되면서 보다 효율적으로 여러 가지 금융 자기가 잠재적 손실의 위험에 처해 있는데 이거를 아무데도 하소연할 수도 없고 누구한테 책임 물을 수도 없고 이런 답답한 상황이 한국의 지금 금융보안의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회사에 항의를 하게 되면 아까 발제도 나왔습니다만 우리는 법을 다 지켰다, 우리는 가이드라인 다 지켰다 이렇게 하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위에 가서 또는 단기 가서 그러면 그건 금융회사 문제지 이렇게 하는 이런 절묘한 그 책임 떠넘기 상황 속에서 금융소비자들은 하소연할 때도 찾을 수 없고 결국은 행동으로 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과연 금융전담기구를 만들고 보완수를 피했다는 정부의 방안이 과연 금융소비자가 원하는 또는 국민, 다수가 국민이겠죠. 국민이 원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구조로 가느냐라는 질문을 다시 묻는 걸로 저는 이해됩니다. 이렇게 바꾸면 과연 우리가 이제 사고를 났을 때 책임 물을 수 있는 거냐, 이제 지금부터 뭐가 달라지는 거냐 라는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신 것인데 금융결제원이나 코스콤의 금융보안 기능은 그럼 없앨 수 있는 거냐 이게 아까 이제 그 정부 안대로 그 기능을 합치게 되면 그럼 떼낸다는 얘기인데 떼내면 과연 결제원이 보안 기능 없이 갈 수 있는 거냐라는 차근차근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따가 또 답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얘기하신 거는 당연히 이제 국민 입장에서는 물을 수 있는 얘기인데 민간 기구 형태의 컨트롤 타워가 이게 제대로 작동할 거냐? 우리가 세월호에 하도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협회 회비 걷어가지고 민간 기구는 회원사 회비 걷는 거거든요. 그래서 굴러가는 두 기관이 어떻게 제대로 컨트롤할 거냐 이런 문제죠. 그러니까 회원사 눈치 보게 마련이고 예산 독립이 안 돼 있으니까 민간 기구라고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당연히 소비자 좀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거기에서 이제 답을 달라. 그럼 최소로 요약하면 국민소비자 입장에서 좀 책임을 묻게 해다오라는 질문. 그런 식으로 가는 거냐 이게 그런 답을 지금 요구하십니다. 이상 여러 가지 이제 주체들을 감이 없을까? 지금 실사를 한다면서 그 용역업체인가 해가지고 뭐 자료 내놓으라고 했는데 노조에서 막아떡하잖아요. 당연히 막아야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저는 지금 정부에서 왜 무엇을 위해서 이것을 할까?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정답인가? 많은 분들이 비슷한 주제 발표하고 토론하시기 때문에 좀 중복되는 감이 있지만 제 토론문은 45페이지부터 시작된 거 참고하시고 저는 한마디로 2006년도에 금융보안연구원을 만들면서 그 잘못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감사라든가 금융위 감사라든가 여러 차례에 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그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치지 않고 있다가 사고가 팍팍 터지니까 이 잘못을 만약에 책임 규명을 하게 되면 줄줄이 옷을 벗거나 책임도 져야 되는 문제가 나지 않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책임 회피를 하면서 다시 이제 숨을 수 있는 거를 찾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잘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금감원이 자기 역할을 못하고 금융위가 자기 역할을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국회에서 분명히 제시했어요. 왜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냐? 금융당국의 부실한 관리 감독, 금융업계의 개인정보 취소, 이건 뭐 돈벌이 수단으로 정보를 막 유출하거나 뭐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솜방망이 처벌. 이것만 제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감사원에서 지적한 것처럼 이 금융아이사를 만들어놨는데 금감원이 사무 역할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미국처럼 좀 확대해서 발전시킬 수 하면 된다라는 게 이제 제 결론이고 이제 문제점 정부가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이 믿기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중복되지 않은 부분 그리고 중복되더라도 좀 강조할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 원인과 대책 이게 지금 저희가 달리가고 있다라는 점 이것은 정부가 그리고 감사원이
그리고 국회에서 지적한 이런 부분들까지 뭉개고 간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국회의 권능을 무시하는 건데 이게 바로 쉽게 관료적, 행정편의적 그런 발상에 불과하다. 특히 안전불감증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테스크포스를 만들어서 뭐 실사한다고 용역업체에다가 그 귀중한 개인정보를 달라고 하는 이런 거는 정말로 끔찍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책의 일관성을 통한 예측 가능성과 신뢰가 중요한데 이거 뭐 6, 7개월 만에 뭐 자유로 갔다 타율로 갔다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이거 누가 믿겠냐. 이것으로 인한 그 낭비, 비효율은 더 이렇게 중요한 고려될 지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정책의 실효성, 수용성 이런 것들 볼 때 당연히 뭐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하고 당사자가 저렇게 반대하는데 이것이 성공할 가능성이 있겠느냐. 아까 어느 분도 지적하셨지만 민간기구가 어떻게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공적기구가 그래도 안 되는데 그건 뭐 공적기구를 만들겠다 했다가 민간기구를 한다 했다가 이게 또 뭐가 맞는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이게 조직을 통폐합하는 거 하긴 할 텐데 이 법인격이 서로 다른 거 의사결정 체계도 다르고 조직 문화도 다르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합칠 수는 있지만 화학적 융합, 화학적 결합은 안 된다는 거죠. 이 경영학에서 조직행동론에서 보면 이 M&A 한 8, 90%가 다 망한, 다 실패한 걸로 기결되는데 대표적인 게 미국의 AOL, 아메리칸 온라인인가요? 하고 타임하고 합쳤는데 이게 이제 청바지 문화하고 조직 문화하고 그 다음에 와이셔츠 문화를 합해놓으니까 잘 턱이 없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게 주식회사인 포스콤하고 비영리 사단법인을 합쳐놓고선 무슨 그 민간기구를 합쳐서 조직 문화가 인화적으로 갈 거며 이게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인가 우려가 된다. 이 조직 문화의 중요성. 그 다음에 그 뭐 미국 말씀하셨지만 이게 세계적인 추세하고 되게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분이 말씀 안 하시겠지만 요새 이제 그 급변하는 시대에 유행하는 화두, 유엔에서 지금 권고하고 그러잖아요. 거버넌스. 정부가 일방적으로 하고 또는 뭐 민간에 넘기는 척 하면서 방패 뒤에 숨어가지고 책임도 안 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협치를 해야 되는 게 거버넌스. 그래서 이해관계자들이 의견을 서로 그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협력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야겠다. 그런 기왕에 있는 제도가 있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보완하고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야 되고 새로 뜯어고치고 하겠다? 이게 바로 전형적인 행정편의식 댐비식 대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어떤 개편안, 어떤 안이 나오는 건 뭐 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안이 제대로 됐는가, 이게 과연 옳은 길인가를 보통 따질 때는 과거의 다른 주식들은 과연 어떻게 했는가, 전 세계적으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벤치마킹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 경험상으로는 그런 어떤 과거 사례나 전 세계 사례랑은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아까 두 가지, 그러니까 조직, 아까 이제 해체모여 기능의 어떤 효율화를 위해서 해체모여하는 거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이제 뭐냐면 은행 아이삭과 증권 아이삭이 따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일이 제대로 안 되더라. 그러니까 이걸 합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이삭은 각 분야마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삭들이 어떤 의견이 충돌할 때, 제대로 공조가 안 이루어질 때는 그 아이삭 상위에 협의체라는 걸 둡니다. 그건 미국도 그렇게 하고 있고 모든 곳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것이 잘 안 되니까 그걸 하나 그냥 합쳐버리겠다,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지금 키사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만들어놨고 십수년 운행했던 조직이 있죠. 또 다른 아이삭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아이삭이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활발하게 잘 운영되는 나라는 아닙니다. 근데 아이삭이 잘 운영 안 된다고 그래서 야 너희들 다 키사로 합쳐, 이렇게 안을 내지는 않거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통신 아이삭 같은 경우에는 기능 강화를 위해서 사단 범위를 독립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단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고요. 왜 똑같은 정부에서 보는 것이 다른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지금 안을 내놓은 것에 원래 이제 금융보안연구원을 어떤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여러 가지 제약 조건상 그것이 잘 안 되더라. 그래서 그 금융보안연구원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싶었다라는 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코스콤과 금융결제원에 있는 아이사 기능을 떼다가 이쪽으로 합쳐주면 조금 더 어떤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금융보안연구원이 컨설터화되고 제 목소리를 내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그때 지적했던 건 뭐냐면 금융보안연구원에 그런 힘을 주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려면 기존에 있는 아이삭을 이쪽으로 합쳐줘서 힘을 실어줘야 될 것이 아니고 예산을 투자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힘을 받게 만들어 주자는 얘기죠. 아까 해충 모임하면서 금융보안연구원을 만들었다. 그래서 금융보안연구원의 위상을 강화시켜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금융보안연구원이 또 너무 강해지면 또 정부가 이렇게 막 여러 가지 간섭할 수 있으니까 또 법적인 어떤 기구화는 안 시키고 민간 기구화 시키겠다는 말씀도 하셨거든요. 사실은 제 경험상 법적 권한이 없으면 여러 기능을 한 자리에 모여놔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키사에서 5년을 근무했는데요. 키사는 아직도 법적 권한이 막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침해 대응 사고를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얘기를 아직도 합니다. 아까 보시면 정보통신망법의 각종 권한을 위임받고 있는 키사조차도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그것을 수사하고 이런 데는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 가지 기능을 해쳐 모여서 그걸 민간기구로 만들었을 때 여러 가지 지금 업무를 대응하고 있느냐? 과거 선례를 봤을 때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불가능한 계획을 지금 시도하시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보안연구원의 역량을 강화하시고 싶으시면 예산을 투자하십시오. 예산을 투자하시고 법적 근거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기능을 강화시키시면 됩니다. 단 이것만 있으면 극단적인 타율 유제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아이삭을 통해서 같이 조화시키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수직구조와 수평구조가 같이 조화를 이뤘을 때 좀 바람직한 어떤 금융보안의 생태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융정보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그 일을 처리하면서 저희가 그 만여 명이 공동소송에 참여해가지고 지금 공동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굉장히 힘든 싸움인 줄 알고 있고 힘들게 지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왜 그러한 일이 발생됐으며 왜 이렇게 이 금융사들이 이 카드뿐만 아니라 뭐 보험 정보라든지 손쉽게 이 정보를 유출하는가를 생각을 했더니 결국은 그 법적 미비, 법적 환경이 너무 허술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소비자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금융사들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돈을 벌고 있는데 그 돈 버는 수단으로서만 이용할 뿐이지 보안에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고 또 아까 뭐 발표를 하지만 뭐 한 자릿수도 안 되고 그것이 이 보안 투자에는 신경 안 쓰고 또 설사 유출됐다고 하더라도 뭐 그 과징금 몇 푼만 맞으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흘러왔기 때문에 금융사들이 이 보안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하지 않았나. 또 법적인 문제가 미흡하다는 얘기 지금 우리 강기정 의원님 와 계시지만은 국회에서 이러한 법이 진작에 있었다면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추진하고 계신 집단소송제라든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라든지 이 입증 책임의 전환이라든지 하다못해 단체 소송으로 할 수만 있어도 징벌적 손해배상 이런 제도만 있어도 이 보안 투자나 보안에 대한 이 심각성은 그 고객 정보를 그렇게 흔하게 노출시킬 수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법적인 문제인데 또 그 법적 환경 문제고 따져보니까 신용정보법을 다시 차근차근히 보니까 거기에서도 뭐 자기네들 뭐 연합회가 모든 소비자들 정보를 다 쥐락펴락하고 자기네들끼리 교환하고 하는 굉장히 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 전자금융거래, 은행 거래 비중이 지금 인터넷이 80%를 사용하고 있고 온라인 같은 경우 5억 건에 넘는 그런 추세인데 이 보안 문제는 더
중요하고 앞으로 더 큰 그런 유출 사고나 보안 사고는 더 일어날 가능성이 커지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금융보안 전담기구 이 설립, 저는 이 보안 쪽의 전문가는 아니고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이런 설립안이 저희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뭐 또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은 무슨 사고만 터지면은 그 기부를 만든다. 대책의 1번이 기부 같습니다. 그런 것은 이 계속 말씀하셨지만은 그 사고의 원인부터 찾아내고 그 원인에 맞는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당국에서 나오는 대책이라는 것은 특히 이 보안이나 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정말로 저희들도 그 대책에 대한 논평을 수없이 냈지만은 계속 짜집기 대책, 나왔던 대책을 모두 합쳐가지고 나오는 그런 수준이고 거기에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그 기부 설립, 꼭 하면은 기부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현재 그러한 것을 담당할 수 있는 기구가 없어서 이런 사고가 터지는 건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요. 이 금융보안 전담기구가 지금 결제원에서 하고 있고 포스콤에서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통합한다고 하면 거기서는 아예 안 하고 새로 만드는 그 보안 전담기구에서만 다 하는 것인가? 그거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서도 계속 그 일을 하면서 보안 전담기구도 한다면은 그것이야말로 옥상옥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이 컨트롤 타워로서 이게 한계가 있는 조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서로 이 은행, 보험, 증권, 카드 등 전 금융계의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한다 하는 것도 그 역할도 좀 의문시되고요. 민간 기구로서 이런 것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인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현재 포스콤이나 결제원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 비효율성도 다시 한번 좀 귀담아 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중복되고 비효율적인 금융보안 기능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은 중복 투자가 일어나고 중복 비용이 발생되면 결과적으로 그 비용은 소비자들의 주머니에서 나와서 투자되는 것이기 때문에 냉철히 중복 투자가 아닌지 또는 비효율적인 투자가 아닌지는 따져봐서 가장 효율적인 조직으로 구성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 대책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이 첫째로 이해 당사자 간의 합의나 법적 근거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모든 업권별 금융사가 참여할 수 있고 구속력이 있고 책임 소재가 분명한 그런 기구 조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로는 개별 금융사 간의 금융 보안 체계가 상이하기 때문에 이러한 침해 사고나 사고의 종류가 상당히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융사 간 정보 공유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직, 매트리스 같은 탄력적인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가장 큰 게 이러한 금융사고, 전산 침해 사고가 발생된다면 1차적인 책임은 개별 금융사가 지도록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금융사들이 과감하게 이 보안 투자를 하고 인력 양성을 할 수 있도록 이런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러한 법적인 측면의 준비가 절시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작년에 320 전산 사태가 아주 큰 피해를 가져왔었는데 농협과 건실하는 방송사도 이제 많이 피해를 입었었죠. 그때 금융 쪽에서 이제 마련한 대책을 작년 7월 11일 종합대책 때문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이런 보안기구에 대한 효율 반응이
협업 체제, 혹은 더 나아가서 그런 전담 기구를 만드는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모아서 각계 전문가의 논의를 모아서 이제 마련했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그리고 또 이게 이 전담 기구 논의가 또 하나 이제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작년 말에 감사원에서 대대적으로 금융부문 IT 감사를 실시했었습니다. 그 결과 이 보안 유관 조직들하고 이제 금융 알사학이 현재와 같은 상태로는 좀 군복되고 비효율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기능의 조정을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그런 이제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또 한번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금년 초에 아시다시피 이제 카드 3사의 그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추후에 사고가 났었는데 여기에서의 문제는 또한 그 IT 부분에 있어서 내부 통제가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그런 대응을 한다거나 그런 지원을 해주는 데가 미비되어 있다. 이런 문제도 같이 실현되었습니다. 이러한 이 경과와 계기를 배경으로 해서 이런 보안 전담 기구가 이제 정책이 관련되고 이게 정부에서 어떤 이게 기구를 하나 새로 신설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거 아닙니다. 이게 기구의 또 신설도 아니고요. 기존의 금융보안 연구원이 있고요. 금융 아이사학이 있습니다. 그 기능들을 사실 보안에 관련된 기능들을 한 군데 모으는 그 새로운 기관의 신설이 아니라 하는 것을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정부가 예전에 이 전담기구와 관련돼서 발전 정책으로 변동이 된 건 없습니다. 신설이다, 아니면 기능의 재조정이다 그런 말씀하시면 사실은 내용적으로 보면 다 똑같아서 기능의 재조정일 뿐입니다. 그때 처음에 있던 얘기도 지금도 그런 똑같은 얘기를 그런 게 그 아이사의 지금 분리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금융 아이사 은행 쪽 아이사 증권 쪽 아이사에서 현재 이제 금융 쪽에서 42개가 현재 분리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제 이 상황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순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아이삭이라는 게 이 폭넓게 치밀의 정보를 수집을 해서 그걸 폭넓게 공유를 해야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이게 한 섹터 편협한 것보다는 좀 폭넓게 가져가는 그게 더 유리한 거고 그래야 대응 능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예시에서 하셨지만 그런데 그 섹터별로 보면은 이제 아이삭이 사실 이제 한 개씩 있는 게 바람직합니다. 은행 나눠서 각자 효율적으로 아주 잘하면은 물론 그것도 가능할 수 있는데 금융 분야에서 두 개를 별도로 나눠서 하다 보니 그게 사실 아이삭 양쪽 아이삭의 사실 수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수준 차이가 나게 되고 그게 지금 이제 많은 교차가 벌어지게 됐고 그 양쪽 아이삭 간의 정보 공유가 잘 이루어지면 되는데 그게 사실 잘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피해는 결국 금융회사가 치게 됩니다. 금융회사가 피해를 당하게 되면 금융소비자가 같이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사실 저희는 아이삭을 합치는 것이 좀 바람직한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해외의 사례라든지 국내의 사례라든지 볼 때 각 섹터별로 보면 분리되어 있는 것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또 이 정부 내에서도 사실 작년 3.20 사태 이후에 각 분야별로 많은 협업 체제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기사도 있고 그다음에 국가사이버 안전센터 중앙했죠. 그다음에 정부에도 통합전산센터, 경찰청의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대검의 디지털 포렌식 센터, 이 각각 이 분야별로 그런 기관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을 대표해서 사실 금융 쪽에서도 그때 같이 참여해서 협업을 했던 데가 금융결제원 아이삭에서 같이 나와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융결제원 아이삭이 나와서 했지만 그때 충분히 대표성을 가지고 그게 많은 논의를 할 수 있기에는 아마 다른 금융보안 연구원이나
코스코나 알사기라든지 이쪽도 같이 참여를 하지 못한 그런 문제점도 사실 좀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이제 같이 합쳐서 가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한 거 아닌가라는 거고, 그리고 알사 외에 이제 금융보안연구원이 현재 따로 있는데요. 금융보안연구원이 처음에 출범할 때 금융보안전담기구의 기치를 걸고 사실 출범을 했었습니다. 오늘 또한 이제 보안전담기구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과연 금융보안연구원이 보안전담기구로서 진짜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가? 네, 그렇게 봤을 때 사실 부족하다는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하는 게, 그게 지금 이제 금융 알사과 억지로 이제 기능적으로 중복되지 않게끔 강제로 이렇게 추가적인 이 확정성을 얻게끔 이렇게 만들어 놔서 사실은 좀 그런 부분이 좀 전담 기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사과 금융보안연구원을 같이 합쳐서 시너지를 발휘하게 하는 것이 금융회사들의 전담 보안을 위한 공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더 바람직한 방향일 것이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